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퍼센트 정도에서 나세요?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삼관왕. 삼관왕. 그게 뭐냐면 첫째, 그간의 1대1 구도에서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2007년 이명박 당선 때예요. 그때 530만 표였거든요. 530만 표 차이였어요. 저는 이번에 5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둘째, 이제 득표율의 최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51%였어요. 네. 저는 51%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MB때가 확정을 제일 빨리 방송이 냈는데 네. 그게 밤 10시 47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네, 일찍 한 10시 정도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시대의 예언자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왜 시대의 예언자인지 아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언한 게 다 맞았어요. 맞으셨군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트라다무스 또는 뭐 그렇죠. 철스트라다무스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예. 왜 그렇게 다 맞추는가? 이게 아니고 예. 젊게 분석을 해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좀 분석 좀 하세요, 최진봉 교수님. 보이게 미래를 볼 수 있게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타율이 많이 낮으세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들 때문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철스트라다무스 변호사님은 그 상식에 안 맞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상대를 모르죠. 상대는 상식 밖에 있어요. 네. 이 괴물하고 싸우려면 괴물을 알아야지.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항상 틀리지. 예를 들면 작년에 2월 6일 날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미친 숫자를 발표했거든요. 예. 제가 바로 소송을 냈어요. 예. 제 혼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 법조인들 중에 자녀가 그 의대생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저도 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예. 저한테 여러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내 혼자 뭐 행정, 민사, 형사 거의 100건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전화 끊고 안 받더라고요. 쫄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3월 6일 날 행정법원에 의대생 12,000명 전공의 뭐 등등해서 소송 내면서 소장에 작년 3월 6일이니까 이제 1년 지났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거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주술이든 뭐 알코올 중독이든 하여간 내가 그걸 밝히겠다. 근데 이거는 의료 독재다. 이 사람은 독재자고 이 의대생 전공의들의 이 투쟁은 민주화 투쟁이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이제 재판이 8개인데 행정법원에 그 모든 재판부에 지금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의 성질 때문에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붕괴할 거다고 제가 여러 번 언론에도 냈고 보도자료를 12월 31일 전에 이유는 스스로 성질 때문에 무너진다. 성질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의 파멸이죠. 악마적 성질을 알아야 돼요. 악령이 씌운 걸까요? 원래 악한 걸까요? 원래 악하죠. 악령인데 그 조갑재 선생님이 이제 네. 또 의료 그 많이 그 해주셔가지고 작년 9월달에 만나서 제보고 12월 31일 전에 붕괴한다는 그 근거가 뭐냐? 네. 조갑재 선생님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은 첫째 구수 20대 12년간 구수를 해본 뭐 저는 일찍 붙었지만 구수를 하면 사람이 비정상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법대식이나 들어갔고 또 그 뭐 부친이 돌아가셨지만 그 윤기준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예요. 경제학계에서도. 그리고 뭐 윤석열 본인이 아버지한테 대학 다닐 때도 고무호수로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 윤기준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연세 때 60년대에 다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문부선 장학금 1호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윤석열 씨가 뭐 한 7, 8살 때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했어요. 아버지 유학 가 있을 때 그거를 본 거지. 도쿄 가서. 한국은 이건 나라도 아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친일파지. 그리고 그 부친은 이제 일본 군국주의 이런 그 문화에 젖어 있는 분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너는 서울법대식이나 들어가가지고 구수고 뭐 12년을 떨어지냐. 이때 받는 그 젊은이의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거는 경험해본 제 선배들 지금도 고시낭인들이 있는데 완전히 뭐 인생 파탄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왜곡이 그때부터 많이 이루어졌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유학생도 만나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은데 뭐 여자들이 당신 구수역은 뭐 그들도 안 보죠. 여성에 대한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1년 내내 공부하면 붙지 왜 못 붙겠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변호사 계시지만 그러면 술로 지새우거든요. 그때 알코올 중독이 이미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주술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용하다는데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들어보니까 그 요새 제일 핫 이슈인 제일 친한 서울법대 동기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 네. 엊그제도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왜 그만뒀대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번 주에 국회에 나오신다 하니까. 그래서 석호 형이 그러더라고. 아, 우리는 빨리 붙어가지고 뭐 술 마시고 할 겨를도 없는데 승열이는 구수 12년을 하다 보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주술에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주술 중독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그렇다고 봅니다. 오케이. 오늘 뭐 다룰 일이 많으니까 얘기가 많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한번 듣기로 하고. 이병철 변호사님. 네. 왜 말 안 하고 들어갔을까요? 그 윤석열 스타일이 힘이 있을 때는 짓밟습니다. 힘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은 완전히 엎드립니다. 예. 그 3년 전 대선 때도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저 가출하고 막 할 때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하니까 막 지방 찾아가서 납죽 엎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체리 따봉 해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 가처분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의 명분은 이거는 헌법재판이다. 이거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고 여기서 승리하면 당신의 평생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저쪽은 정당 자율성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겼죠, 처음에. 그랬더니 이번에 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각계무시하고 한투 해서 막 뒤집잖아요, 새벽에. 예. 한덕수도 각계무시하고 김문수도 각계무시해요. 둘 다. 그럼 그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새벽에 뒤바꿔버리잖아요. 새벽 3시에 뭐 30몇 개를 내라. 예. 그런 짓을 다 해요. 체리 따봉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등장인물의 주역도 권성동이었어요. 권성동이가 체리 따봉 받았잖아요. 예. 이번에도 또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예, 필요 없는 거는 난리지. 한덕수는 이제 뭐 역할은 다 했고, 다만 윤석열이가 이번에 오늘 보니까 아무 말 안 한 게 이제는 판세가 끝났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 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있는 팀이 이제 대선은 끝났다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제는 납죽 엎드려야 돼. 떠들면은 본인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예. 지금 오늘 지금 포토라인 이렇게 한 것도 그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원장이 하거든요. 예. 김대웅이는 조희대 사람이에요. 예. 지난 2월 달에 조희대가 고등법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다 윤석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태세 전환이지. 이제는 후퇴해야 돼. 그렇지만 다시 노리겠죠. 대선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거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TK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금방 오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낮춰야 된다. 그랬다가 네,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한번 좀 이렇게 모색했다가 보고. 뭔가 또 찬스가 오면은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정말 궁금한 거. 권성동 권영세가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한덕수를 해보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덕수나 김문수가 다 그놈이고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한덕수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래요? 백선생님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저는 기본이 상식입니다. 예. 그리고 당위적으로 판단하시 항상 예. 제가 이 진보론 유튜브 보면 예. 당위적으로 예. 이성에 맞게. 근데 저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헌법 내에 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쪽은 법을 짓밟고 법도 뭐 그냥 주물락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한덕수 카드를 생각한 거는 벌써 윤석열이가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직위원회가 탈옥시키고 이제 그때 다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내세우면 승리할 수도 있고 잘하면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한덕수를 내세울 때 국민들의 특히 이제 중도는 이제 정치는 지쳤다. 정치 피로감.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중도를 한덕수 카드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덕수를 내세웠고 나머지는 다 인물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개헌 카드를 던졌고 뭐 임기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제가 2월 달부터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 작전을. 예, 그대로 했는데 근데 항상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0명 정원이 예상대로 됩니까? 예. 비상계엄도 예상대로 안 되지. 예. 했으면 지금은 우리 군부 독재 영구 집권이죠. 그렇죠. 성공했다면. 예. 김문수가 누군지를 몰랐어. 윤석열은. 예. 김문수는 정말로 투사잖아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 뒤를 백업하는 여러 뭐 김재원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고 뭐 현역 국회의원 이런 놈들은 그냥 이해관계자들이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사상 이념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투사들이 있잖아요. 박종훈 씨. 박종훈 씨는 서울대 운동권 중에 운동권입니다. 그 제 친구였던 박종철 예. 열사의 친구예요? 직속 선배죠. 예, 예. 하여간 그분은 완전히 투사 중에 투사고, 그 다음에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님도 학교 다닐 때 엄청난 투사였어요. 이분들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김문수가 결국 당내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게 딱 모택동 스타일이야. 예. 저도 학생운동 했지만 그때 모택동 전략 전술을 엄청나게 공부했거든요. 국공합작 딱 생각해 보시면 모택동이가 자 우리가 합쳐서 일본 몰아내자. 김문수 자 제해주면 저 단일화 하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아니야. 모택동 내가 중국 대륙을 먹어야지. 김문수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죠. 예. 김문수도 역시 상식 밖에 있죠. 네, 투사들은 상식 밖에서 해야 돼. 그래야 전도하는 일을 타도하지.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리고 혹시 이제 그것도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몰상식하고 비상식인 거지만 또 상식적인 차원의 대답이신데 혹시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윤석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이러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또 상식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란의 공범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랬을까요? 끝나고 한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을 때. 어이, 나 혼자 안 죽어. 그랬을까요? 하고도 남죠. 그분 스타일로. 네. 그분은 어떤 방법도 동원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게 목적이지. 권성동, 권영세가 뭐가 걸렸을까요? 권성동, 권영세, 일단 권성동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실제로 이제 뭐 취업 청탁 이런 걸로 수사를 받았던 또 재판까지 받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권성동이 검사 시절에 했던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태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 그걸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또 지금 양 변호사님이 너무 상식적인 접근이에요. 저는 사실 상식밖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같이 상의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추경호는 분명히 했을 거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권영세는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나는데 예. 그 많이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권성동은 저 후보 교체 취소됐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권영세를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권성동은 자기는 아무 한 것도 없다듯이 옆에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와, 김문수를. 진짜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나 그 뻔뻔하면은 와 진짜
보면서 아니 그 한 3일 동안을 대한민국을 정말 들쑤셔 놓고도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봐서 막 이렇게 막 알량한 후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그러게 했거든요. 말이에요. 나이도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저 인간들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어디 가서 저 국민의힘에 가서 정치평론을 하려면 한참 더 공부를 해야겠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하면 권성동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같은 사람은 아예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 외에는 다른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뻔뻔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 예를 들면 지금 앵커님 얘기처럼 정치인이나 원칙이나 아니면 뭐 국민들이 보는 여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윤석열에 붙으면 그게 권력이 된다면 그쪽 가서 붙는 거고 끝까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후한무치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권력에 빌붙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야, 참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하고 두꺼울 수도 있고 홍준표 시장이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던데. 야, 권성동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이병철 의원? 저기 권성동 의원이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그 증거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 어떤 언론도 이거를 주목을 안 하셨는데 예. 3월 7일 날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때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8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한 거를 즉시 포기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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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그래서 심우정이를 바로 고발했는데 그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다 잊어먹으셨는데 구속 취소가 딱 되자마자 전 언론이 방송에서 자막이 위헌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우리 양지일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구속 취소라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뭐 교과서에는 있지만 예.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구속 취소를 하는 게.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교과서에만 있던 거 안 게 많아요. 구속 취소, 파기 자판. 맞습니다. 파기 자판 이런 게 있는 건 우리 커피 자판기 들어봤어도. 그런데 그때 바로 언론 자막에도 과거에 이 구속 취소 말고 무슨 비슷한 제도가 복잡한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이제 위헌 결정이 났다. 그게 자막이 뜨면서 바로 권성동이가 과거에 위헌 결정 난 게 있으니 이것도 위헌이다. 라는 발표를 바로 때렸어요. 네.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거는 작전을 다 짰구나. 언론도 저는 작전을 짰다고 봅니다. 같이. 예,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사한 제도가 과거에 위헌 결정 났다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다 틀렸다니까요. 이 변호사님도 모르셨다고 하잖아요. 이것까지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공부할 때도 그 부분을 접어놓고 안 봐요.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작전을 다 짜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신무정이가 적시한 거 포기하니까 기자들이 뭐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이게 위헌이다. 예. 그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각계무시하지. 그 작전을 짠 건 말씀드리지만 그 파워 엘리트 그룹이 예. 다 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드러날지 뭐 드러나야죠. 아마 다 드러날 수도 있는데 무언가 거대한 그게 있는 거죠. 어떤 자식들일까. 그리고 이것도 오늘 오시면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밤에 광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물론 권성동 권영세가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지만 가만히 더듬어 보면 처음에 김문수가 이제 완전히 나는 버티기로 간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잖아요. 남우지원에. 네. 내 정식으로 전당대회 거쳐서 선출된 후보니까 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줘. 그걸 보고 아니야 너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판사는 없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식대로 그래 너 맞아라고 했으면 다른 일이 일어날 여지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각을 하니까 이제 취소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먼저 쉬운 문제부터.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했는데 부결됐다. 당원 투표로. 그러면 바로 회복이 된다? 난 그것도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취소가 되면은 후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선 그 판사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우선. 그러면 그 판사가 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름이 권성수 권성수. 부장판사?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관이죠. 중요한 건 TK죠.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그 남부지법에 이게 이제 여의도 관할하는 그 남부지법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이준석 가처분도 그 남부지법 예. 똑같은 민사 51부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지난 2월 달에 법관들 정기 인사가 있고 그리고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 가처분을 전담해서 하는 데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 판사가 누군가 해서 보니까 이름은 관심이 없고 TK예요. 그리고 정통 TK예요. 정통. 이 부분의 그간의 판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당내에서 선출된 후보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인데 그걸 확인하는 게 맞죠. 왜 당신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황당하지. 네. 그런데 조금 더 뜯어보니까 이제 가처분이 그 논리라는 게 그래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가처분은 이제 긴급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긴급하게 이게 왜 들고 왔냐. 저쪽에서 당신을 뭐 짓밟는다든가 이제 후보를 취소시켰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보전의 필요성. 급박하게 권리를 보전해야 될 필요성, 그게 요건이거든요. 그게 있는데 아직은 저쪽이 당신 짓밟는 건 없잖아. 당신이 후보라는 거는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보전의 필요성이 아직 없어. 기각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들어보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식을 넘어선다니까요. 여기도 그럼 한패입니까? 제가 그까지는 뭐 그 판사님한테 그 개인적인 그분도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TK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도 거기를 조의대가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인사를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제 새벽에 후보를 이제 각계무시하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예. 뭐 이것도 각계무시하고 저것도 각계무시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운동권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 다시 또 가처분을 넣었거든요. 그거를 또 패소시키기는 진짜로 어렵거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전보다 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예. 왜냐하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국가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밤 내내 안 하잖아요. 해야 결과 나올 되거든. 때까지. 어쨌든 간에 뭐 지논리대로 하든가 상식대로 하든가 안 해버리잖아. 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어쨌든 김문수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진짜로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고. 당원 투표 결과가 어쨌든 한덕수한테 김문수야라고 나온 거잖아요.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이게 정권이 이재명 정권 넘어가는 거는 100%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우길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또 당원 투표 결과가 상식에 맞는 대로 나왔어. 그러면은 사실은 제 같으면은 결정을 때릴 텐데 그냥 기다리고 김문수 쪽에서 소치하고 끝냈죠. 당원 투표 결과가 그 판사를 살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네, 않았으면 그렇죠. 무슨 논리로 이번에 또 편을 들어줬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세상 천지에 새벽 3시에 접수를 하세요. 가지고 4시까지 마감을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시민이 국회를 막 두드려 새벽 3시에. 그래서 국회에서 그 경비를 서던 경찰관인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나 국민의힘 후보 접수하러 왔어요. 여기서 안 하는데요. 아니 국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는데요. 아니 3시라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새벽 3시부터 1시간 하는데 웃긴 게 거기 뭐 또 대선 후보 접수하려면 서류가 한 30가지가 된다고. 32가지입니다. 그거를 한덕수는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다 짜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증거가 나온 거예요. 네. 공고문이 새벽 2시에 났어요. 새벽 2시에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하면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보 등록도 후보 등록이지만 그때까지 한덕수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 신청서도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그 시각에 출입이 안 돼요, 원래는. 그 자체가 그 국회의원이라도 당직자가 아니라 못 들어가는 곳에서 1시간 동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되게 웃겼던 게 그때 후보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은 한덕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문수 지금 후보는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사실은 후보 등록 신청조차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앵커님이 짚으신 것처럼 애초에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을 한 사람, 신청한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놓고 또 여론조사를 돌려서 후보가 아닌 사람과 후보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려고 물어봤더니 김문수가 나오니까 후보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다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 무효예요. 사실 이거요, 공정하게 따지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렇게 될 뻔한 어떻게 거죠. 맞아요, 법적으로는. 네. 아니, 자기들이 한 사람 후보 신청 취소시켜놓고 하나만 후보 신청을 받아놓고 그래놓고 이 사람 할까 안 한다니까 없앴어. 그럼 다시 후보 신청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 그 권 판사가 네. 부장 판사가 그 한덕수 이거 후보 안 된다,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안 돼 이거 네. 이건 말이 안 돼. 이제 아무리 논리를 짜도 이제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안 돼요. 새로 불가능한 만들기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2시 전에, 2시 전에 이 지금 권성수 판사가 한덕수는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 김문수가 맞다라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한덕수는 취소시켰고, 김문수는 취소시켰고 한덕수는 후보 신청 자체를 못 받으니까 아예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 질문 제가 이제 좀 두 번째로 하려다가 첫 번째로 바꿨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저기 이 악당들이 예. 악당 짓을 하지만 그게 성공하는 게 또 잘 없어요. 이 악당들 다 실패. 이번에도 뭐 엉망진창해서 결국 또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도 그렇잖아요. 비상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가장 실패하기 좋은 시간을 맞춰서 했잖아요. 예. 의대 2,0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한 400, 500명 해서 하든가 2,000명 때려놓고 지금 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이양수 한덕수 후보 옹립음모 실제 수행했지.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이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차명진이 당원권 정지 3년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영 너 뭐라고 그랬지? 김문수가 정신이 오락가락이라고?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막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네. 권성동이 뻔뻔함을 넘어서서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사표 안 내고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쪽팔려서라도 그만둘 텐데. 그렇죠. 뭐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참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예. 이 지난 3년 전 대선 때 갑자기 외부에서 윤석열이라는 건달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웠잖아요. 처음에 이제 당내 경선은 이제 홍준표하고 붙었고, 그때도 윤석열이를 만든 건, 그리고 본 게임에서도 윤석열이를 만든 건 이제 앞장서서 주도한 건 권성동, 장제원이잖아요. 예. 그분들은 본래 MB 계열이거든요. 그렇죠. MB가 2007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에 4월 달 총선 때 뭐 자꾸 하셨지만 장제원 의원이 됐고, 그리고 바로 보궐선거 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권성동은 이제 MB 세력의 대변자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MB 세력이 가장 막강합니다. 예, 현재도. 예. 그 조직이. 이번에 약간 언론에 이름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 기관 조직의 회장이라는 분.
누구죠? 세미준 회장 해서 이름 나오는 분 있거든요. 예. 그분이 그 조직을 전체를 지난 30년간 예. 다 장악해 왔던 사람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이제 뭐 굳이 이름까지 뭐 말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MB를 만든 핵심들이에요. 예.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하면 그 MB 때 이제 박영준, 예. 왕차관. 왕차관. 박영준 왕차관이 선진국민연대라는 500만 조직을 이제 만든 이제 앞장선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조직책이 그 세미준 그 이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뭐 그분 제가 이름을 띄워줄 필요는 없을 예. 것 같고요. 이제 그 세력을 국회에서 이제 의원으로 대변하는 그리고 굉장히 다선 의원이 권성동이죠. 권성동은 지금부터 아니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예. MB도 만나고 다 이제 또 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가지고 그러면 뭘 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계속 심고 그러려고 남은 걸까요? 이번 대선은 뭐 어차피 끝난 거고요. 예. 이제 당권이죠. 계속 버틸 것 같습니까? 권성동? 사퇴 예. 절대로 안 하죠. 안 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하는 국가 맞습니다. 네, 절대로 그건 안 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견제용으로 남아 있는 걸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김문수가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막 이제 뭐 슬슬 뭐 당권까지 잠식해가면서 자기들 입지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나라도 버텨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대선이 이제 20일이잖아요. 예. 완전히 단기전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선에서 이제 이 캠페인을 또 장악을 해야 그 다음 당권으로 넘어가니까 어차피 김문수는 세력이 별로 없잖아요. 예. 몇 명 안 되니까. 이 당의 엄청난 진짜 대주주를 대변하는 임원이 권성동이기 때문에 20일간의 대선 캠페인도 거기서 주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철스트라다무스님한테 그거 하나 쓸 거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 백사장님 참 진짜 정확한 질문을 진짜 제가 해주셔서.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너무 예리하고 가장 중요한 저는 이래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벌어지느냐. 예.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세 배. 삼관왕. 삼관왕. 이게 뭐냐면 첫째, 그간의 1대1 구도에서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2007년 이명박 당선 때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좀 더 표가 많이 벌어지지만 나왔죠. 여기가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예. 그럼 빼고 그때 530만 표였거든요. 차이가 예. 48% 대 26%, 예. 22%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좀 작았는데 어쨌든 530만 표 차이였어요. 저는 이번에 5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첫째, 예. 둘째 이제 득표율의 최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51%였어요. 네. 저는 51%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선 당일날 그 이제 개표할 때 이제 확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방송에. 예. 그 보니까 역시 MB 때가 확정을 제일 빨리 방송이 냈는데 네. 그게 밤 10시 47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밤 10시 47분.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네, 일찍 한 10시 정도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님. 네. 철스트라다무스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저는 뭐 전직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숫자로 좀 계산을 해보면 저는 65% 득표율을 할 거다. 65%. 네, 뭐 이것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지율이 50%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으로 했을 때인데 보통 대선의 투표율이 70%대 해요. 근데 지금은 저쪽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확률 빼면 약 70이라고 치면 여기서 그 투표 안 한 거 빼고 그다음에 50% 득표율에다가 곱하기를 1.3 정도 하면은 6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꾸 우리 철스트만 다무스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윤석열이 인수위 때부터 저는 임기 못 채운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더 일찍 그럼요. 알았네요. 절대 임기 다 못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임기가 시작된 100일 때 바로 퇴진 운동을 시작했죠. 맞아. 2년 전에 술 먹을 때 그 말 하셨어요. 임기 못 채운다. 2년 전에. 네.
세스트라다무스? 네. 적어도 그것만은 윤석열에 근데 대해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에 막 그 기사가 나오던데 그 교황이 2025년에 선종한다. 그다음에 차기 교황은 검은 교황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레오 교황이 외조모가 아프리카계라는 거 아닙니까?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분은 이제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잘 안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네. 기도하잖아요, 저는. 네. 신의 계시를 좀 받아보시지. 그렇게 계시를 안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네. 놀라워요.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덕수, 김문수 제안 선대위원장 고사. 아, 뭐야. 사실상 선대위 불참. 뭐 고사할 게 아니라 고사하겠죠 이제. 이미 뭐 저 한덕수는 잊혀진 사람이 되는 길로 말을 가고 있다라고 말라 죽는 봐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리고 누가 이 와중에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관심도 가장 아니, 뭐 한덕수 먼저 오면 도움이 됩니까? 권성동부터 돌아설 거예요. 너 누구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 그렇죠. 김문수 저 후보 시절에 알량한 후보라고 얘기했다. 바로 그렇게까지 반기가 악수했던 사람이 그리고 권영수 비대위원장 자기 검찰 선배기도 한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선다는데 자기는 모른 척 이거 보고 있던 사람인데 참 살기는 편할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은 아무런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최하영 사모님이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 한덕수 후보 나온다 그랬을 때 가장 궁금했던 건 왜 언론들이 최하영 사모님한테 안 찾아가냐. 그분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속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이 변호사님. 얼마든지 뭐. 예. 아니 저도 궁금했다기보다 궁금한 게 이쪽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아니 전혀 올 거라 생각은 예,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절대로 그 쿠데타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김태우 예. 구청장 떨어지고 다시 사면 복권시켜서 후보 추천할 때부터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랬었고 그 김건희조차도 이번에 자기들이 뭐 총선에 지난 총선에서 압승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고 뻔히 안 될 거 상식적으로 안 될 거 아는데도 아직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아무리 권성동이 뭐나 이변에 뭐 말씀하신 MB 계열들 저도 이번 대선은 사실 김문수가 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당원상 선거에 필요한 범위라고 하지만 정권을 쥐잖아요. 그래서 20일 남은 이 대선은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자기 세력을 얼마나 꽂을 수 있느냐 400억 깎은 지원금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세력 늘리는데 충실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판을 얘기하신 것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한 인간들인데 왜 이렇게 실패할 짓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내부에서 도대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 꾸미는 이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국힘이 그간에 뭐 진짜 비상식적인 걸 역대 정부 때 많이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진짜 개판 치는 거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 이 악령이 씌인 사람이지, 이 사람은. 제가 요 오면서 우리 백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오늘 와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해서 제가 뭔가 따끈따끈한 거를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전에 요 도착해서 명태균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명 사장 제가 친해가지고 뭐 어제도 전화도 오고 자주 전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이렇게 검찰 수사도 막 빠지고 김건희도 지금 소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백운기 선생님 지금 와 있는데 뭐 좀 그 우리 명 사장 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뭐 장립무사 뭐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하고 주로 소통을 했냐. 윤석열하고는 안 하고. 또라이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윤석열이 대화가 안 된다. 김건희는 대화가 된대. 말귀도 알아듣고. 윤석열은 들을 생각이 없대. 이거 그분이 그래요. 아니, 듣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59분이잖아요. 59분. 그것도 대학교 때부터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동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지가 결정하면 그거 끝인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검찰에 있을 때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 사장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렇지만 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별 영향을 못 줄 거라고 보거든요. 이준석이 뭐 이제는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 6% 나와나요? 6, 7? 6%. 그 정도. 예. 그거는 아마 상당 부분은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흡수될 거고 또 일부는 또 이쪽으로 흡수돼서 아마 남아있는 거는 거의 저는 뭐 한 1, 2%로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명태균 사장 하는 말은 대선 이후에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존속하려면 세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이준석을 당대표로 앉혀서 당대당 통합을 하고 이준석은 조금 하나지만 해서 무슨 개혁국민당 이렇게 하든가 해서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내년 지선 그리고 3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국힘이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대요.